네, 강프로입니다.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오늘 8.9% 반등 나옵니다. 자, 왜 이런 반등이 나오는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미증시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증시에서 반등이 나온 이유는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형성되는 원리 자체가 원래는 실적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주가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였죠. 자, 미증시의 상황을 디테일하게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한미반도체나 반도체 종목군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오늘 대만 쪽에서도 반등이 나오고 여기 지난주 목요일 날 실적에 대한 압박이 있었던 ASML 같은 경우에도 한 3% 정도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20% 이상 급락을 했지만 6% 정도의 반등이 나왔고 여기 시간의 거래죠. 시간의 거래에서 3%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쏙3라고 하죠. 반도체 ETF 같은 경우에도 6.5% 상승하고 시간에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반등을 하게 된 건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는 왜 빠졌을까요? 실적 기대감이 있었지만 실적 이후에 약간 좀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이 해소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가가 빠지면서 가격, 그쵸? 실적 대비해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나온 거고, 이것에 맞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됐죠? 1분기에 전환된 실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충분히 빠졌고, 그것에 대한 가격적인 그 매력도가 높아지면서 오늘 거의 한 4%, 하이닉스 5% 이런 식으로 큰 폭의 반등이 나오는 거고요. 이런 과정에서 여기 한미반도체도 한 9% 정도의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더 사야 되나?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아니고 내일 하이닉스 실적이 나옵니다. 하이닉스의 실적을 보고 한미반도체가 사실상 지금에는 그쵸? 추가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은 이래요. 하이닉스는 추가적으로 지금 생산 능력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한 공장은 당연히 지어야죠. 펜 계속해서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시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됐고, 엔비디아에서는 HBM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엔비디아의 고객사이자 경쟁사가 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쪽에도 지금 이 반도체를 만든다는 내용이 실제 밝혔죠.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한다면 HBM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즉, 자,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한미반도체의 실적 긍정적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주가가 오른 것은 맞아요. 그리고 내일 하이닉스 실적이 나옵니다. 좋게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삼성전자의 실적을 우린 확인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더 올라갔다면 실적 발표하면서 하이닉스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종목 모두 다 하락하는 단기간 하락폭이 조금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나온 거고, 이건 미시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 HBM에 대한 수요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은 만들어지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팹은 늘려야 되고, 삼성전자나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여기 올해는 아닙니다. 올해는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고 그런 영향을 한미반도체가 받기는 할 텐데,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까지도 납품을 합니다. 실제 콜 테스트에 통과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하이닉스 혼자 돌고 내년에는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이 돈을 버는 그런 과정에서 한미반도체의 TC 본딩 장비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하고 난 이후에 내가 보유기간을 최대한 낮춰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가격들을 찾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즉, 오늘 반등이 나온 그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물량 정리도 답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내일 하이닉스 실적 이후에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이닉스의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버슈팅이 나온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매도를 하고 그리고 다시 추가적으로 물량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매도부터 매수까지의 타점을 잡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당장에는 실적 대비해서 약간의 가격적인 부담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PER이 낮아지는 효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실적 대비해서 가격에 대한 그런 부담 요인이 없어진다거나 그런 상황은 천천히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 그동안 그쵸? 이 구간에서 제가 반도체 종목군들에 대해서 팔면 안 된다 그랬죠?
그쵸? 굳이 팔 필요 없다. 어차피 좋아질 텐데. 그쵸? 단기간에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가격적인 부담 요인. 그쵸? 그걸 해소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조정이 나와야 된다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그런 과정에서 미증시도 함께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여기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같이 동반해서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도를 하지 말라 그랬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일 하이닉스 실적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물량에 대한 전환점을 가져갈 때가 되기는 했다. 그쵸? 무한정 주식을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내가 타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 타점에 대해서 모두 다 이해를 했을 때 매매 자체는 이런 식의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자람 테크놀로지 반도체입니다. 그쵸? A 반도체 뉴로모픽 쪽이에요. 자, 근데 싸게 사지 않는다. 그쵸?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매수한 결과 3일 동안 75%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서 나오죠. 그리고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DI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그쵸?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한 결과 26%, 22% 이런 식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굳이 뭐 반도체나 그런 종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HLB나 이런 종목군들 보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그쵸? 수익 구간을 만들어낸다. 올라가는 상황이 있어야 그 앞으로 추가적으로 호재가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그런 구간을 사전에 내가 먼저 체크하려면 가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매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왜 그래요? 전체적으로 같이 조정을 받고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 그쵸? 반도체가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죠.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가격적인 이해고, 그랬을 때 이런 정도의 매매를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하고 있고요. 여기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4월 24일 시장감에서 삼성중공업, STX중공업 이런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됐고요. 지금은 조선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주하고 화장품 쪽에 제가 조금 집중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한번 보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제가 계속해서 매수하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죠. 오늘 뭐 큰 폭의 상승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삼성중공업을 포함해서 제가 밑에 뭘 들어가 있나요? STX중공업을 들어가 있죠. STX중공업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면 오늘 10% 정도의 강세 구간에 있습니다. 즉 조선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는 거고, 조선주에 대한 공략이 끝나면 그쵸? 다시 반도체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 한미반도체에 대한 실시간 타점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구독자 인증, 즉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군들을 매매하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 주식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한미반도체를 왜 계속해서 그쵸? 하이닉스 실적 이후에까지도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자, 내용 보시면 한미반도체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하이닉스가 좋아져야 되고, 하이닉스가 좋아지는 상황에서는 엔비디아가 지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 시장에 대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가 내년에 납품을 하더라도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치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즉 성장률은 꺾이겠지만 실적에 대한 총 규모는 완만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즉 소프트 랜딩, 천천히 착륙하는 그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이 지금 당장에는 그런 거예요. 한미반도체가 하이닉스 쪽으로 장비를 납품을 하지만 내년 들어서는 그렇죠. 지금 한미반도체가 마이크론하고 장비 납품 계약 거의 뭐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삼성전자라고 가지 말라는 법이 없죠.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HBM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부가가치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던 D램에 대한 수요, 그 D램이 가지고 있던 부가가치보다 훨씬 더 높고, 엔비디아에 대한 수요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경쟁사가 붙어 오는 거기 때문에 HBM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타점을 잡아서 매도 구간을 다시 잡고 매수 구간까지 이어질지 그 내용을 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건 타점, 가격을 얼마 잡는지에 대한 부분이고,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타점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가격대를 어떤 원리로 인해서 잡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요, 여기 한미 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한미 반도체 최근에 시장이 너무 어렵고 변동폭이 커졌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만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한미 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오늘 반등이 나온 건 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반등이 나온 이후에 하이닉스 실적이 예정되어 있고 하이닉스 실적 이후에 타점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HBM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수 있지만 조정 없는 주식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조정 구간을 적절하게 이용을 했을 때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고요. 그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제가 소통방이나 문자로 공유해드리고 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오르는 종목을 계속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은 좋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에 대한 실적도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효율을 높이는 타점에 대해서 집중을 하자. 이게 오늘 핵심 내용이고요.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결과는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요 다 이해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